대한민국은 올해 역대급 수출을 경신하면서 사상 최대 이익을 가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은 금융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구조적인 취약점을 최근 폭락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대 매매와 개미털기를 당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삼성리스 ETF와 관련된 노이즈가 지속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은 끝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반등은 언제쯤 나올 것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투자 방향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단기적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보셔야 될 주식까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주식사이카 시청자분들,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정말 어려운 건 맞지만 지금 모두가 다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이 버티지 못하면 앞으로 반등장에서 우리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시장을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바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MC도 마찬가지 끝났고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죠. 네, 다행히 금리가, 저는 동결이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냐면, 최근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까지 금리를 올렸으면요,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환율이 1563원에서 다시 한번 1470원대로 좀 내려와서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값이 하나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아직 낮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9월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이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야 일단 수급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180조를 팔고 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 번에 이런 패시브 자금이나 그런 저평가 구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들이 많아져야겠죠. 근데 지금 그래서 금리가 오히려 안 올린 것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워시가 얘기한 게 뭐겠습니까? 결론은 이제 물가를 나는 보고 있다. 물가를 이제 2%대에 맞추는 걸 보고 있고, 다양한 방법제에서 생각을 해보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강력한 발언이라든지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를 준비를 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상 $100까지 가는 거 아니 했는데, 이 서부 텍사스 선물 같은 경우는 83달러로 여전히 이제 80달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좀 물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한번 좀 재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지전 형태로 발생이 계속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런 노이즈는 완벽한 종전이 되기 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의 변동은 여전히 앞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전쟁도 이제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한지 지금 4년 넘었죠. 처음에는 어땠어요?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나서 3월달, 4월달, 5월달 이때도 계속 시장의 변동을 줬습니다. 근데 서서히 어떻게 돼요? 서서히 이런 변동이 축소가 된다는 거죠. 네. 앞으로 이런 미국과의 노이즈도 처음에 이런 변동을 보이고 있지만은 점점점 그 변동의 폭은 축소됐고 시장은 이미 익숙한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이제 거의 대공황급으로 폭락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이제 더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최근에 제가 얘기한 부분이 시장에 다시 뉴스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채 30년물이 이제 거의 5.2%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이퍼스케일러,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구글, 빅테크, 아마존, 그런 기업들이 지금 최근 다시 한 번에 이제 회사채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영업이익 흐름이 이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기 위해서 그동안 현금 다 번 거를 AI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보면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 올인. 네,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현금을 다 쓰니까 뭐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채권을 만들어서 야, 너희들 한번 써볼래?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채 금리도 올라가니까 야, 미국채 금리도 5.2% 주는데 너희 더 올려줘 하다 보니까 지금 서로 경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엔 이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네, 시장의 유동성이 물론 M2 통화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채와 그리고 글로벌적인 회사채를 사줄 수 있는 여력 있는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전엔 중국이랑 일본이 이런 부분을 사주면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었던 부분인데 이제 일본도 사줄 여력이 안 되고 중국은 이제 금만 모으고 있죠.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도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고 침체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중국도 사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우리가 시장의 자금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0년도만큼의 유동성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작은 뭐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 시장이 좀 놀랍게 뭐 하락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이 다시 한 번에 뭐 양적 완화라든지 그런 변수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저는 다시 한 번에 뭐 가격 조정이 뭐 크게 오진 않겠지만은 박스 양상으로 좀 전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이 보려면 결국에는 공매도 금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성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시장 안정자금 같은 거를 증시 안정자금 관련된 것들을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책 실장들도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겠죠. 근데 지금 최근 대응은 어때요? 다 벌어지고 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더 변동이 커진 거예요. 차라리 ETF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바로 초기 대응을 했으면 이 정도까지 폭락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쉽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바로 차트는 코스피 주봉 차트고요. 제가 이제 이 매물 라인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 저점 라인까지 5,240포인트까지 좀 내려오면서 단계적인 이제 밑꼬리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밑꼬리가 발생됐죠. 그래서 일단 충격파가 일단은 지금 고점 대비 보시게 되면은 고점에서 저점까지 이었을 때 뭐 43%까지 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는데 근데 일단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은 시작을 하면서 반등다운 반등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음봉이 몇 개요? 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주 연속 이렇게 음봉으로 계속 됐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0년도 이때 보시면 이때가 이제 이것도 뭐 크게 보면 4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달 내내 빠지고 또 반등이 V자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폭락을 만들면서 대규모의 조정을 거쳤던 지점이 진짜 여기 얼마나 됐을까. 지금 이게 보시면 08년도 서프램 때는 마찬가지로 이 구름존에 닿았을 때까지가 실질적인 음봉의 길이를 세보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일반적으로 4주 정도 한 번 크게 빠지면 1주는 좀 반등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하락은 지금 거의 5주 연속 됐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는 반등이 크게 한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 번에 기존의 이 음봉의 시가라인을 이 음봉을 먹는 양봉이 출현을 해주면 다시 한 번에 시장의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위에 있을 수 있는데 만일 다음 주에도 이렇게 밑꼬리 구간에서 이런 양봉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 번에 음봉으로 기존의 이 꼬리를 먹으면서 다시 한번 이게 음봉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다음 주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태가 정말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능성보단 저는 지금 보여드린 이 가능성 혹은 강한 장대양봉의 가능성이 저는 다음 주에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주에는 그래도 다시 한 번에 좀 투자를 해서 수익에 좀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구름존에 들어왔을 때가 거의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감매도 나오고 지금 보시면은 20년도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름존 들어오고 바닥 구간에서 저점을 잡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08년도 서프라임 때도 마찬가지로 감매도 이후에 이렇게 구름존에 들어왔을 때가 최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지점이 아까 바로 요 지점 그리고 요 지점 그리고 현재 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지표로 분석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그래도 다음 주에 한 주 정도는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진짜 이 시장이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시장이 좀 불안정성이 너무 강화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마무리가 되면 제 시장 얘기를 안 하게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시장 걱정하지 말고 투자해야겠구나. 근데 제가 시장 얘기를 계속하면 당분간은 시장 얘기 계속하니 하던 금액에서 좀 비중을 줄여서 투자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의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 뭐 좋지는 못하는 거 모두가 아실 것 같고, 거래대금도 최근 줄어들다가 이 거래대금이 최근에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이제 매도가 반대 매매가 속출이 되면서 좀 가매도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량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올해 뭐 2월만 하더라도 2월 대비 거래량이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거래량 감소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가 증진하면서 시장의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포인트겠고요. 근데 시장의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제가 최근에도 강의를 들었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상승장 이후에도 하락장이 왔을 때 결국엔 뭐가 온다고 했죠? 바로 새로운 주도 섹터가 반드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상승장에 강했던 반도체 섹터가 사실상의 이제 단기적인 반등을 크게 보이지 못하면 이제 반도체 섹터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 새로운 주도 섹터가 등장한다는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미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도주 형태로 우리가 빠르게 선점을 해야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이 전략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폭락장에서 가장 흔한 본능이 손실을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죠. 그래서 추세가 무너진 종목에 근데 중요한 건 자본을 투입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뭘까요?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도 절대 금지해야겠죠. 근데 반대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우리가 물타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내가 가진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살아있다라면은 다시 한번의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시장이 저점을 가져가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부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타기라고 표현이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뭐겠습니까? 내 추세가 살아있는 걸 확인했으면 이제 투매 구간에서 아침마다 밤대 매매가 나오는 시점에서 돈이 들어온 종목을 가지고 적게는 5%에서 10%씩 누적을 하면서 기존의 손실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상쇄를 시키고, 그리고 추후에 종목들이 해결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시장의 반등 양상에서는 추세를 이어가면서 불타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주력으로 좀 설명드릴 것들은 지금은 사실 이제 돈의 방향은 큰 문제가 없고요. 매크로적인 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살려놓는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해서 좀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보유한 종목들이 있다면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우리가 물타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추세가 살아있지 못하다면 추세 무너진 종목에다가 현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렇게 5% 10% 수익을 누적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법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 금호건설 지금 보이시는 이 신호값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강한 상한가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강한 상승 보였다가 이렇게 대규모 하락이 나오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이런 세력주 잡주는 하는 게 아니야, 고점에 사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변동이 크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템버거 10배가 가는 종목들도 결국에는 위아래로의 등락을 다 만들어 놓고 올리는 경향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지금 금호건설을 저도 일반적인 차트로는 이게 앞으로 갈지 안 갈지 그건 구분하기가 어렵지만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금호건설은 강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제가 최근에서 설명드렸죠. 추세 추종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의 선을 돌려놓고 그 위에서 버티면 추세가 유지되는 시그널이다. 정확하게 지금 두 개의 추세 위에서 안착을 하고 나서 다시 한 번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일반적인 차트에서는 어디에서 추세가 꺾이는지 모르고 음봉이 맞아야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도 설명을 계속 드렸죠. 삼성전자의 추세가 무너지는 지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얘기 드렸는데 중요한 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추세를 깨는 구간부터 이제 추세가 무너진 것이고, 추세가 시작된 점은 또 여기였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시작된 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추세, 파란색 점선과 그 주황색 선을 돌려놓고 여기에서 시그널값이 딱 뜨죠. 근데 이때는 이제 가열로 나오고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데 중요한 건 두 개의 추세를 유지하는 구간까지 보시면 깨지 않고 계속 간단 말이에요. 깨지 않고.
이건 NXT 때 잠깐 아침에 8시에 뭐 살 수도 없고 뭐 사기도 어려운 그때 잠깐 걸은 것이고, 대체적으로 지금 추세를 깨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추세를 먹게 되면은 이런 종목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큰 수익을 176%라는 수익을 삼성전자로 추세를 불타게 하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면 이제 금호건설은 아직까지도 추세를 시작을 해서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나서 지금 두 개의 추세를 깨지 않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여기를 상한가 이후에 갭상승 이후에 다시 여기를 지지받게 되면은 이 종목은 뭐다? 추세가 깨진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고, 그럼 뭐다? 그 추세가 우리는 추정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주요 후보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보시면 추세가 깨진 지점, 두 개의 추세 라인을 깬 지점 여기잖아요. 여기 또 투매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투세의 시작은 어딘가요? 네, 바로 여기였죠. 두 개의 추세를 돌린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점선, 주황색 선을 동시에 깨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깨지도 않고 가죠. 계속 갑니다. 그럼 우리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끌고 가면은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몇 프로 수익이에요? 521%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추세가 무너지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SK 이터넥스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지점에서 설명드리고 나서 두 개의 추세를 돌리면서 한 바로 샤라고 이제 강한 폭등이 나와서 고점 대비 60% 나오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두 개의 추세를 깨버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를 하는 데서 이제 추세 돌리는 지점 여기서 샀어요. 근데 두 개의 추세를 깨는 지점에 팔더라도 여러분들이 손실폭을 고점 대비 50% 보는 게 아니라 11% 정도에서 마감이 된다고요. 이해하시나요? 근데 반대로 지금 두 개의 추세를 돌렸던 SK 이터넥스 이 자리에 사가지고 두 개의 추세 안 깼잖아요. 깨는 지점 여기였잖아요. 지금 여기죠, 깨는 지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여기 고점에서 사가 여기서 팔더라도 이게 몇 프로 수익이에요? 47% 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SK 이터넥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수익폭은 이렇게 고점에서 당연히 매도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최저점 손절을 하더라도 추세가 깨진 지점에 하더라도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고 손실폭은 정해져 있는 금액대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레버리지를 하지 않고도 우리가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도 보면 두 개의 추세를 돌리는 종목이 있나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없습니다. JW 신약도 돌려놓다가 실패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들, 지금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은 정말 기술적인 리바운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리바운딩. 그래서 오히려 추세를 바꾸는 움직임, 그런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최근에 아무래도 퍼시픽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기를 돌려놓게 되면 두 개의 추세를 또 돌려놔야겠죠. 그래서 KBT 쪽으로 오늘 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돌리려면 마찬가지로 LG생활건강도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이거를 돌려놓지만 이거는 못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추세를 돌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추세를 알 수 있는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요새 KBT가 실적도 좋고 미국에 잘 팔리는데 이거 우리가 분할모스 하면 수익 내지 않을까? 네, 수익이 낼 수도 있지만 기간 조정이 길어지겠죠. 추세 매매의 장점, 제가 두 개의 추세를 돌리고 나서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른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5년 기다리고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제가 최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셀트리온 두 개의 추세를 돌린 지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17년도 18년도 주도 섹터 때 이때 돌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깨지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돌려놓은 지점이 다시 여기인데, 그럼 요 지점까지 우리가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뭐 3월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시작되지 않은 지점에서 물량을 모으면 제일 싸게 살 수도 있어요. 제일 싸게 살 수 있지만 기간 소요를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1년에 기다리고 반등이 나올지 2년에 기다리고 반등이 나올지 3년에 기다리고 반등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만 봅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러분 대부분 장기 투자 생각하시고 투자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깨지니까 이제 손절 나오죠. 내 평가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투자했을 거예요. 야, 이거 평생 가져가서 이거 진짜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정도로, 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끌고 가자. 야, 우리 유명한 연예인처럼 몇십 년 투자해가지고 이거 진짜 20배, 30배 먹어야겠다. 근데 사실상 근데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오면은 개인들의 심리도 마찬가지고 큰 돈을 놓으면 당연히 뭐 레버리지까지 쓰면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런 데에서 구간을 우리가 잘 모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삼성전자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20년대 때 고점 만들었죠. 20년대 때. 맞잖아요. 20년대 때 고점 만들었잖아요. 20년도. 이때 10만 전자. 자, 이때도 볼게요.
자, 이때도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은 지점이 여기였죠. 정확하게 여기를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깨지는 지점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96,800원, 95,800원까지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추세를 껴서 추세를 이렇게 했으면 최소 25% 먹었는데 요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냐고요. 이렇게 쳤어요. 자, 이러고 나서 우리 다시 추세 돌리는 지점까지 그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21년부터 뭐 25년 뭐 하반기까지 뭐 4년을 기다려서 다시 추세를 돌려놓고 갔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기간을 내가 가격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22만 8천 갔으니까 뭐 30만 원 갔으니까 이게 제일 싼 가격대는 맞지만 내가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샀으면 이제 여기까지 끌고 갔으면 정말 대박이지만 여기서 사서 물렸던 분들이나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4년을 기다려서 본절에 매도한 사람이 더 많았고요. 그러다가 계속 가니까 이제 고점에 사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중요한 것은 추세가 시작된 점에 사서 추세가 끝난 점에 팔아도 그 시기가 가장 빠르게 수익이 나는 시기고 그게 깨지면은 그냥 미련 없이 다시 추세가 시작될 때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투자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과 크게 버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나온 뒤에 움직입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이야기할 때 사고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강통신의 폭등을 뉴스로 확인했을 때 누군가는 이미 훨씬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뒤늦게 하나 할 때 스마트머니는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정보를 아는 사람보다 자금의 움직임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대한강통신을 샀어야 했는데 삼성전기를 놓친 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기회를 후회하는 것보다는 계좌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운일까요? 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흔적은 차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천 개의 차트를 분석하면서 급등주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크게 가는 종목들은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강한 매물대로 흡수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런 패턴이 완성되는 순간을 세력 대장주 포착 신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대한강통신과 삼성전기 역시 이런 신호가 먼저 나타난 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가 뜨는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 안에서 실제 큰 자금이 움직인 흔적이 명확하게 포착된 종목이 있습니다.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아직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폭발적인 대세 상승 직전의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유튜브에 대놓고 공개를 하면 단기 수급이 꼬여서 흐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따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이미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주지 않으니까요. 지나간 삼성전기를 아쉬워하기보다 다가오는 기회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18년도, 19년도, 17년도 상승장 이후에 19년도 5G가 정말 큰 상승을 보였었잖아요. 이때 KMW도 마찬가지고 태조 이방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한신기계라는 종목도 그 당시 이제 주도 섹터였죠. 이때 보세요. 이때 많이 올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는 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잘해서 깨는 지점에 매도를 해도 정말 당연히 여기 고점에서 이걸 매도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매도를 못했어요. 하더라도 이런 데에서 수익을 보게 되면은 58%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도주들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주식 투자 너무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어야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체적인 종목들이 다 이런 형태를 띱니다. 지금 보이시는 LIG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세 돌려놓은 지점 여기잖아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자,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뭐 손익비 개념도 괜찮고 제가 이제 괜찮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돌려놓고 깨는 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내가 여기에서 매도를 하면 되고 강한 상승 추세 구간에서 고점에서 매도를 못할지언정 내가 손실은 안 보고 수익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네,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나올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두 개의 추세를 깨는 지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뭐 이런 데 고점에 샀어도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뭐 50% 반토막씩 나는 게 아니라 많이 나야 10% 20%대에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저는 시장에 다시 한번의 상방의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종목들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 ENA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깨는 지점이 이제 여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서 우리가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하더라도 뭐 3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 때려쳐야 되나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종목들을 좀 준비해서 수익의 좀 극대화를 좀 만드는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추세 추종으로 앞으로의 이제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 이후에 다시 한 번에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새로운 주도주가 분명히 등장할 것이고, 그래서 이 추세 추종으로 이 수익의 극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복구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제가 두 가지 전략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적게는 5%에서 최대 뭐 10% 정도의 수익을 그래도 꾸준히 좀 누적 수익치면서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들을 하나 둘씩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종목은 딱 한 종목입니다. 바로 금호건설. 여러분들 오늘은 딱 한 개 종목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도 계속 강조해 드렸지만 이 부분 볼게요. 자, 반등이 제일 잘 나오는 자리가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세력이 들어오면서 세력들이 들어온 자리와 세력들이 나간 자리, 들어온 자리와 나간 자리. 근데 나간 자리 보시면 반등이 잘 안 나와요. 그죠? 마찬가지로 세력이 나간 자리에서는 반등이 안 나오고 사부존 닿아도 반등이 안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는 사부존에 맞고 반등을 크게 주죠. 근데 이런 파동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파동이 20%짜리 넘는 파동이고, 근데 우리가 저점에 사서 뭐 최고점 매도는 어려울 수 있겠죠. 최소한 절반만 먹자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10% 이상은 챙길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력이 이탈한 자리에서는 반등 안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줄줄줄 세다가 이제 반등 나오잖아요. 근데 세력이 들어온 자리에서는 이렇게 사부존 닿았을 때 반등 나오고, 사부존 자리에서 반등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부존에서 1차 매수하고 반등 한번 나오고, 요 2차 사부존에서 또 반등 나오고, 반등 잘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뭐 다음날에 시초가 시장가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세력들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부존 가격적인 조정이 한번 좀 나오는 자리에서 8,700원 8,700원 자리에서 갭상승 이후에 차익거래 나오고 이렇게 밑으로 한번 사부존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땠을까. 그래서 8,740원 밑으로 한번 매수하시고, 그 2차 매수는 8,000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1차 매수하고 바로 반등 나와서 5% 10% 나오면서 수익 매도 하시는 거고요. 8,000원까지 만약에 안 왔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1차 매수된 부분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2차 매수까지 왔다 그럼 8,000원 이하에서 2차 매수를 해가지고 사부존에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설명드렸지만 결국엔 사부존이 반등이 잘 나오는 자리가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온 자리와 나간 자리에서는 반등 잘 안 나온다 얘기 드렸어요. 나간 자리에서 반등 잘 안 나온다 얘기 드렸어요. 나간 자리에서는 반등 없이 계속 내려가죠. 근데 세력들이 수급이 들어왔을 땐 반등이 한 번씩 꼭 나온다. 그러면 내일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이 사부존의 투매 이후에 반등 한번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호건설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종목 추세가 깨지지 않은 종목이라고 오늘 제가 좀 강의에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존에 이런 이 매물들이 많죠. 그래서 단번 돌파를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한번 내일 갭을 주고 다시 한 번에 이렇게 조정을 거치다가 매물을 소화하면서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장중에 이제 실시간으로 세력이 들어오는 종목들 가지고 뭐 외인 기간도 포함입니다. 제가 큰 틀에서 이제 세력
외인 기간, 장중에 돈이 들어온 종목들의 구간에서 이제 사부존 들어왔을 때 공략하는 실시간 대응반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장중에 5% 10% 목표 수익을 좀 해보면서 손실난 종목들 좀 복구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종목 역시 장중에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영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장일수록 가장 큰 기회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최근 금호건설처럼 시장이 폭락하는 날에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종목을 급등 뒤에 발견하느냐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발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금호건설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투자 습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력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된 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은 크게 밀렸는데도 핵심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다음 급등이 시작되는 경우는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종목은 반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같은 눌림목처럼 보여도 어떤 종목은 인생 종목이 되고 어떤 종목은 손실만 남기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영상보다 장중에 함께 보면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간 눌림방 대응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중에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왜 지금은 매수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음 상승장에서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바닥에서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면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사부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